참 물 뿌리고 안 뿌리고만 가지고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 현장에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이 지켜지기까지는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품질 개선에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리만 잡히면 품질을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PNS 상호 남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 중에 우레탄 폼 쏘기 전에 그리고 쏘고 난 후에 물 스프레이를 꼭 뿌리시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숏폼에서는 12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는 듯 못하는 듯 하지만 우레탄 폼을 사용하면서 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뭐가 어려운 건지, 왜 물을 안 뿌리고 우레탄 폼을 쏘는 게 대부분의 시공 현장에서 정착이 됐는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인데요. 물 뿌리는 이유를 알고 말씀하시는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이런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창호 사업을 하면서 창틀과 벽 사이에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시공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물에 맞닿으면 우레탄 폼이 발포를 잘 해서 그 공간을 아주 밀실하게 채우는 모습을 봤고요. 반대로 물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우레탄 폼을 쏘면 발포되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또 발포된 듯 하지만 그 속을 보면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처럼 안에 큰 구멍이 숭숭숭 있어요. 즉 그 공간이 밀실하게 폼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보니까 단열과 기밀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강제라고 했는데요. 보강제를 넣는 이유도 단열과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우레탄 폼도 단열과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 중에 필수인 거죠. 또 다른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습도 높은 날에는 물 안 뿌려도 금방 굳고 건조한 날에는 굳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뿌리고 작업합니다. 꼭 뿌리지는 않음. 개인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외기에 접해 있는 경우는 습도가 정말 물도 직접 닿을 수도 있고 습도가 높아서 우레탄 폼이 발포되는데 도움되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창을 설치할 때 내부에 있는 그 장소에도 똑같은 습도가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하죠. 그렇다 보니 우레탄 폼이 발포되는 수준이 일정치 않다는 거죠. 그 일정치 않는 걸 일정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물 스프레이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습도만으로 균일한 품질의 우레탄 폼의 발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참 비슷한 반응들이십니다. 꼭 필수는 아니거든요. 물의 반응에 부푸는 것은 아니다. 물을 뿌리면 폼과 단열면 재료와 접착력이 탁월해집니다. 즉 단열 효과가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레탄 폼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접착성과 발포가 됨으로써의 단열성입니다. 접착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팀에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흔히들 경화에 도움된다 아시는데 아닙니다. 습식 발포제입니다. 물을 만나야 발포가 충분히 되어서 벽과 틈 사이에 2형의 틈새 공간을 구석구석 발포되면서 벽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열 성능이 창호 1등급보다 더 좋은 벽 공간에 단열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달았고요. 또 다른 분의 댓글을 보면 간단히 말해 벽에 최대한 잘 붙게 물을 뿌리는 건데 문제는 폼도 건물 자체가 균열 생기고 하자나면 시공업자가 아무리 잘해도 물 새고 곰팡이 생기고 폼도 다 썩음
의미 없음. 영상을 보고 반문하는 분들 이렇게 꼭 안 하면 망한다는 말에 하시는데 결론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기초적인 건물 상태가 우선인 거임 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노후주택에 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정밀 시공을 하고 FM 시공을 해도 물 새는 경우 있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노후주택 자체에 골조에 균열이 있어서 그 균열을 물을 타고 들어오면 창이 걸려있는 위치 외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쏠 건 쏘고 창틀 주변에 실리콘을 넓고 두껍게 쌓아서 그 부분만큼은 막아주는 거고요. 벽 골조의 이상으로 인해서 물이 유입되는 거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표가 나고 고객님이 보시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기 때문에 창호 설치할 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품질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사실 좀 무섭죠? 그럼 여태까지 물 안 뿌린 집 전부 다인데 전부 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는 알면 우리가 시공할 때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고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품질이 나오도록 하면 그 소비자의 만족감은 정말 하늘과 땅일 겁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하시네요. 대부분 99%안 뿌리고 작업하던데 시공 현장에 참 물 뿌리고 안 뿌리고만 가지고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 현장에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측면에서 또 한번 관심 깊게 귀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시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실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이 지켜지기까지는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아십니다. 원가가 무슨 원가냐? 그냥 물 뿌리는 건데 무슨 원가냐? 물 뿌리고 우레탄 폼 쏘고 하면 벽 사이 공간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차고 남은 우레탄 폼이 밖으로 다 삐져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충분하게 부풀고 나면 부푼 게 굳을 때까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튀어나와 있는 우레탄 폼을 정리를 하면 한 현장에 최소 2-3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도 걸린 현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돈 더 주면 뿌려주지. 호수를 가져다가 뿌릴까? 그리고 창호 치수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폼 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은 아예 폼 쏠 일을 없도록 창틀 사이즈를 벽 사이즈에 비슷하게 해서 폼을 안 쏜다는 뜻인데 저희 홍보팀에서 댓글 남겼네요. 이런 시공 방식이 최악의 시공 방식이다. 결로 곰팡이의 주범입니다. 벽 공간이 눈에 보이기에 1mm, 2mm, 3mm, 5mm 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황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단열 기밀이 다 깨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집에 곰팡이가 득실거리고 습도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인데요. 물 뿌려달라고 하면 시공 단가가 올라가겠죠. 돈 더 주면 누가 못 뿌려주겠습니까? 이 회사는 대규모 신축 현장은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분은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손해가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모든 현장들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식으로 진행이 되고 소비자분한테도 견적을 드릴 때 최저가면 선택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품질 위주로 하는 시공 단가를 제출했을 때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같이 품질 나오도록 시공을 해서 고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가격에 그런 품질 있는 시공이 기반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댓글은 소비자 시각과 창호 기술자 분들 중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반응인데요. 공극을 최소화하고 기밀성이 좋아진답니다. 공극을 최소화하고 안에 공갈빵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히는 게 아니고 안에 밀실하게 부풀어서 빵빵한 스티로폼 형태로 변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오르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시공 현장에서 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널리 알려야죠. 현장 관리 감독, 현장 감리 잘 아셨죠? 이런데 집의 단열과 냉방 차이가 창가 결로 곰팡이의 주범입니다. 또 다른 분은 너무 유익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가 이런 품질 개선에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리만 잡히면 품질을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 댓글인데요. 이분은 좀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을 뿌려야 유래화 반응 때문에 폼의 경화 속도를 촉진하고 강도, 안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기밀 시공할 때 물 뿌렸을 때와 안 뿌렸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죠. 절대 상술 아니고요. 과장된 시공이 아닌 FM 시공이고요. 댓글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거나 날림 시공만 하시던 분입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기술진에 계신 분인지 좀 전문 용어를 덧붙여가며 해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물 뿌려라는 겁니다. 이런 논쟁을 보시다 보니까 소비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물이 일반 물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홍보팀에서 일반 물이라고 답을 붙였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물 뿌려야하는데 뭘 이렇게 안 뿌리겠다고 다들 하는 건지 해서 일반 물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이건 또 뭐 댓글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시스템창 시공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시스템의 최고의 장점이 단열과 기밀을 자랑을 합니다. 그 작동 방식이 국내 슬라이딩 창호와 틀려서 기밀과 단열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시공이겠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목조주택에 시스템 창을 설치를 하는데 우레탄 폼 쏘기 전에 물을 스프레이를 안 뿌린다는 거예요. 저희 홍보팀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기술진과 회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조주택이라도 우레탄 폼이 충분히 부풀어야 기밀과 단열이 되어서 시스템 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창은 1등급인데 창틀 주변이 목조주택이라고 십수년간 시공하면서 물 스프레이를 안 뿌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창틀과 벽 사이의 우레탄 폼은 어떠한 골조 형태가 되더라도 물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고요. 물이 드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드라이 되는 게 다 안 되면 헝겊으로라도 닦아서 그 다음 실리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아셔야 소비자분과 이런 사사로운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강제 이야기인데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보강제를 짧게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사실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종합적인 건축 자재를 다루다 보니까 창호 자체만 두고는 사실 이만큼의 깊이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 성능값들에 대한 해석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호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우레탄 포음과 보강제인데요. 이 우레탄 포음과 보강제만 잘 지켜내도 우리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고객님들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인테리어의 마감 정도 그리고 완성도가 확연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창에 보강제가 들어있는지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테리어 사장님들 제발 자석 들고 다니시면서 사전에 투입되기 전에 시공되기 전에 자석으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 창은 즉시 설치되기 전에 교체를 하셔야 분쟁에 안 휩쓸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요 보강제 하나만 잘 챙기시면 그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레탄 폼에 대해서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홍보팀도 사실 이 댓글들을 다 보면서 대답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진실인 거거든요.
어차피 이 진실을 다 고객님도 알려드리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알려드려야 품질 좋은 창호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창호, 좋은 품질의 시공 방법을 꼭 채택해서 인테리어 하실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석을 어디에 붙이는지 관련된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